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수급이 조금은 제한적인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도 수익률 좋게 나올 수 있는 전략들 5가지 종목 통해서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드라마 제작사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2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벌써부터 흥행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제주도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6화 중에 현재 4편만 공개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우니까요. 앞으로 주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시스템입니다. 5.4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로 조선 방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시스템의 실적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본업인 방산 부분에서는 수출 양산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만 5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로 이익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쪽에서도 최근에 인수했던 필리조선소, 올해부터 손실이 대폭적으로 줄 거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조선 방산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함께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유리기판으로 뜨고 있는 필옵틱스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함께 연결하는 유리 인터포저 도입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필옵틱스도 함께 합동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필옵틱스는 유리기판에서 이 가공을 하는 TGV 장비 등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협업 기대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분은 이 두 회사의 협업 어느 정도로 가능성 점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KT입니다. 오늘 0.42% 상승 마감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통신주에 대한 목표 주가 모두 올려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안에서도 KT가 SK텔레콤을 제치고 통신사에서 시총 1위를 기록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데 연간 9,500억 원에 달하는 주주 이익 환원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 계획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주가 4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마지막 5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2.02%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작년에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서 8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년 만에 배당을 재개했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죠. 지금 1년 이자만 5조인데 배당을 결정한다고 이런 안 좋은 의견도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상승 여력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올해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실적은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전략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하나시스템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필옵틱스, KT, 한국전력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장에서 22%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펜엔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한한령과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급등세를 보였던 이 종목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모 XO 나왔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펜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그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정말 박보검, 제가 좋아하는 팬이고요. 아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았던 팬이고 저희 아들도 아주 왕팬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한 가지는
원래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매출액이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억대를 넘겼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4억, 순이익도 76억을 냈던,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그 이미지가 좋았던, 실적을 냈던 회사인데 박보검하고 그 다음에 아이유라는 우리나라의 좀 기라성 같은 스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매경 아까 우리 회의할 때도 약간 그 너무나 왕팬들이, 그래 왕팬이라 광팬이죠, 광팬. 광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배우들의 어떤 이름의 닉네임, 밸류, 그걸 가지고 본다면은 더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프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가 지금 악어입이 좀 다물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다무는 수구르는 지점이 4,1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230원이기 때문에 4,1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보니까 도지 형태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2월 달에 매집했다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한 4,000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리즈가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X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직접 그 드라마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사실 드라마 엔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폭등하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오징어 게임 정도의 글로벌 시장에서 파급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엔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한한령 기대감이 5월달에, 한한령이 5월달에 해제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엔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드라마 관련 종목들도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는 있겠죠.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한령과 관련해서 의구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삭 수가수다로 올라간다면 오징어 게임만큼의 글로벌적인 파급력이 나와야 할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오늘 장에서 5.4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또 본업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호실적에 대한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도 짚어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한화시스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셨네요.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시스템을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그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자, 한화시스템이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대를 가볍게 뚫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오션이 그때 42,000원대를 돌파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하나오션도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형성했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2024년 말까지 해가지고 방산 수주 잔고가 105.6억입니다. 105.5조에 그 105조죠. 숫자가 그랬는데 거기를 넘어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약 33조를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33조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수주를 약 24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이 21조를 했고, 그 다음에 4대장이 누구냐면 한화시스템이 10조를 넘겼어요. 그런데 외국인의 갖고 있는 지분 비율을 보면 우리 그 방산 관련주는 못해도 25%를 갖고 있는데 한화시스템만 지금 지분을 겨우 7%를 넘어섰습니다. 수주 잔고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4대장이고 또 더군다나 이 회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그 다음에 K2 전차,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경비행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웹이라고 하는 유럽의 최고의 스페이스 엑스와 맞먹는 그런 회사하고도 또 투자를 했는데, 그런 가치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가는 이제 완전히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하늘이 뻥 뚫린 상태예요.
계속 주목을 해서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관련해서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세 분 모두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피롭틱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4.88%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일부 종목들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동안 상승세가 조금은 제한적이었던 피롭틱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와 주면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상승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피롭틱스 두 분은 세모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5 던져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피롭틱스 5를 들었던 이유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업황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원래 이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인터포저를 생산하고 있는데 피롭틱스랑 캠트로닉스가 제안서를 삼성전자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유리기판 이슈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만큼 지금 자리에서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이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께서는 세모를 던져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뭐 일단은 이제 피롭틱스가 지금 삼성하고 SK 뭐 이런 양쪽으로 지금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유리기판 주들 중에서는 지금 피롭틱스가 제일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큰 대장주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도 그렇고 기술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피롭틱스가 지금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반영된 상태고, 다시 이제 이 기술주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야 그때 또 다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그중에서도 피롭틱스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대로 된 어떠한 팩트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 관련해서는 두 분께서 세모 의견 주셨고요. 백인현 매니저 5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두 종목, 이 KT와 한국전력은 만약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시장이 흔들린다면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2월 CPI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다음 주는 또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정세도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KT 어쩔까요? 오늘 장에서 0.42% 상승했고요. 우리 매니저님들의 OX 의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KT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네요. 박병주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KT는 그 볼린저 밴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파란색이 20분기고요. 그리고 빨강색이 60분기인데 올해 드디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뜻이냐면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표준 편차 값이 합의가 돼가지고 위로 당겨버린 거예요. 그 말은 밑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앞으로 KT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표준 편차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이거는 1, 2년에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넘게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고요. 그럼 보통 이런 주식들은 이제 그 6만 원대까지는 뭐 갈 듯 말 듯 지금 가격이 지금 4만 5천 원, 8천 원대인데 6만 원대까지는 갈 듯 말 듯 하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는 이제 못 따라오게끔 올라가는 가장 이런 종목의 성격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직장인, 주부님들, 특히 주부님들은 우리 누굽니까? 이제 또 부군들께서 돈 벌어오시면
어떻게 해볼까? 은행에다 넣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배당도 연간 5%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 이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아, 이 회사는. 그리고 이 회사는 자기 자회사에 AI를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이제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나오게 되면 돈 잘 벌겠죠. 여기서 통신을 쏘아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직장인이나 주부님들, 우리 또 학생들 사가지고 그냥 사놓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6만 원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그냥 달려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그러나 표가 나지 않는다. 이런 종목을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6만 원을 뚫고 올라가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KT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KT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 한국전력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02%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와 줬고요.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국제유가 그리고 석탄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면 연료비 부담이 낮아지면서 좀 한국전력에게는 이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세 분께서는 한국전력 어떻게 보실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한국전력 두 분은 O,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 세모 의견 던져주셨는데요. 이호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 하면 이제 대표적인 저PBR 주이고요.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이 적자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그 전기요금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작년에 일단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정상화돼 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 크게 많이는 못 가겠지만 지금보다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상승, 작은 상승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기관 수급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좋은 구간이긴 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채 규모가 조금 너무 커가지고 자칫 예상대로 주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X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방어주를 담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죠. 10일 날 미국 CPI 발표도 있고 우리 국내 정치적인 리스크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종목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주를 담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재 JP모건에서도 아시아 증시 방어주를 담아보자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랑 이호근 매니저님도 OX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지금 시점에서 방어주를 담아도 좋을 것 같다. O, 아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자.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방어주를 담자 박병주 매니저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JP 모간 그 시황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나빠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은 나빠지지만 우리나라는 괜찮다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 출발 선상인데, 그러면 제가 방어주는 아까 KT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다른 방어주는 아니라 KT는 정말 제가 이런 그래프는 참 오랜만에 봤다는 건데 계속해서 소리소문 없이 오르다가 6만 원대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잡지 못하도록 가버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KT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주를 담는 전략은 너무너무 좋으나 다른 종목들보다는 KT를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님은 X도 아니고 O도 아니었습니다. 세모인 의견은 따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를 이제 꼭 그 경기 방어주 뭐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봤던 뭐 화학이라던가 정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기술주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상승세 장이 펼쳐졌었는데 그쪽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어주보다는 저 PBR.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면 고 PBR을 팔고 저 PBR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꼭 경기 방어주가 아니더라도 경기 민감주이더라도 저 PBR에 있는 종목들 거기서 아까 한국전력처럼 실적이 이렇게 돌아서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전보다 좀 실적이 좀 좋아진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PBR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실적도 어느 정도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저 PBR 관련주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5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선적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한화시스템 있고요. 방어주 역할,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KT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 펜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피롭틱스는 한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은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떨까요? 이혜린 아나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